아,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영상인 만큼 앞으로 수업을, 그러니까 영상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그 개략적인 설명과, 역학 파트에서 기존에 어려웠던 문제들 제가 몇 개를 뽑은 거, 그 문제들을 개념 설명과 같이 풀이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물리 1을 하잖아요. 물리 1을 저는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학, 그리고 열역학, 그리고 파동. 파동에서는 음파나 빛이나 이런 걸 전부 포함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자기, 그리고 그 외에 현대물리, 이렇게 5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도 기출문제를 첫 번째 거부터 1번부터 20번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각 분야에 맞춰서 역학을 풀 때는 역학과 관련된 문제들만 풀고 열역학을 할 때는 열역학과 관련된 문제들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나눠서 문제를 풀되 말씀하셨던 대로 최근 3년 평가원 문제들은 전부 다 아무리 간단하더라도 커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인 수업 진행 방식은 제가 생각하는 걸로는 각 분야를 순서대로 나눠서 하고, 예를 들어 역학을 한다면 역학에 필요한 아주 간단한 개념 설명을 처음 영상 하나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그러면서 그와 관련된 킬러 문항들만 그때 같이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역학과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전부 다 순서대로 살펴본다. 이런 방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대로 영상 하나를 70분에서 80분 사이 정도로 생각을 하되, 역학이나 전자기, 뭐 열역학 이런 내용이 약간 많은 분야의 경우에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영상을 한 2개 정도로 나눠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파동, 현대물리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적어도 개념 설명은 영상 하나로 마무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역학 파트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 설명 몇 가지와 그와 관련된 문제들을 쭉 풀어볼 건데, 자, 일단은 역학이라고 한다면 역학은 말 그대로 힘을 일하는 거를 다루는 분야입니다. 힘. 그래서 힘이라는 게 무엇이냐? 물체의 운동을 변형시키는 것을 힘이라고 불러요. 운동을 변형시킨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학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학이 다른 모든 물리 분야들의 기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분석을 하려면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무언가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어떤 방식으로 나타내냐면 x라는 숫자를 써서 물체의 위치를 나타내는 숫자를 쓸 건데, 이걸 시간에 따라서 물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래서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생각을 할 거예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어떤 물체가 0에 있다가 1초에 1m씩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x0은 0에 있었으니까 0이겠죠? 근데 뭐 x1은 1초에는 1m 오른쪽으로 갔다면 1, x2는 2 이런 식으로 각 초에 해당하는 물체의 위치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체의 위치라는 거를 일종의 시간에 대한 함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시간에 대한 변화율을 계산을 한다면 저희가 속도라고 부를 수 있는 게 나올 테고, 마찬가지로 이 속도의 변화율이라는 걸 계산을 한다면 가속도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값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함수를 미분을 한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변화율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뭐 수학에서 다루죠. 그래서 이 속도라는 것도 가속도라는 것도 일종의 시간에 대한 함수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거를 하나하나 미분을 하고 뭐 반대의 경우에는 적분이겠죠? 적분을 하고 하다 보면 솔직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계산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미분이 뭐다? 미분은 그래프의 기울기죠? 기울기다. 뭐 적분이 뭐다? 적분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래프 아래의 넓이죠. 이런 방식으로 최대한 상황을 간단하게 만들어서 문제를 이해를 하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말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바로 관련된 예시를 하나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이걸 한번 볼 건데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있었죠? 물리는 물체 운동을 분석을 할 건데 물체 운동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위치를 시간에 대한 함수로 숫자로 나타내서 이거를 분석을 하겠다. 그걸 위해서 방금은 딱 한 가지 도구를 말씀드렸죠? 미분을 해서 속도랑 그걸 미분해서 가속도를 구하는 거. 이것만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출발선에 정지해 있던 눈썰매가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일단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 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단하게 출발선을 0으로 그리고 도착선을 어딘가로 어딘가가 100m죠? 100m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숫자로 표시를 하자는 거예요. 숫자만으로. 그렇게 되면 이 그림을 일단 그대로 그려보자면 여기 P는 X미터만큼 떨어진 위치 그리고 Q는 여기서 30m R도 여기서 30m 떨어진 위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한 가지가 적혀 있는 게 눈썰매의 평균 속력은 P에서 Q까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동안 10m 15m/s다 이렇게 써 있는데 자 그러면 주어져 있는 게 뭐예요? 속력이에요. 그리고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를 직접 미분을 하는 식으로 계산을 하고 싶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게 무엇이냐면 가속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으니까 속도를 미분했을 때 상수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직선이 될 것이다. 시간에 대한 속도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보자면 직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볼게요. 평균 속력. 그러니까 P에서 Q까지의 속력의 평균이 10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3초가 걸렸을 것이다. 여기는 2초가 걸렸을 것이다. 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P 위치를 찍어요. 여기가 P였을 것이다. 그리고 3초 뒤가 Q였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2초 뒤가 R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방식은 이거를 위치에 대한 모양으로 볼 것이냐 속도에 대한 모양으로 볼 것이냐 이거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같은 상황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속도에 대해서 보냐면 위치에 대해서는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면 포물선 모양이 나오겠죠 아마? 근데 포물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프 아래의 넓이 이런 걸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방식을 쓸 거냐면 일단 직선이라는 걸 저희가 알죠. 직선이라는 걸.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무엇이겠어요? 얘는 속도고 속도는 위치를 미분해서 나왔던 거니까 여기서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이 이동 거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넓이가 x 그리고 여기 넓이는 각각 30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다리꼴 넓이 구할 때 어떻게 하죠? 이 중앙점을 잡아서 이 중앙점과 이 길이를 곱하면 넓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중앙이 15가 될 것 같다. 여기서 이 중앙점이 10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바로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중앙점이 각각 P랑 Q에서 1.5초 떨어진 위치, 그리고 여기는 Q랑 R에서 1초 떨어진 위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이게 직선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볼 거예요. 약간 수학적인 방법인데, 직선이 0을 지나잖아요. 그러면 1차 함수 모양, 특히 상수항이 0인 1차 함수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V를 AT라고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T가 여기에서는 X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뭐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1차 함수의 모양이다 이 생각을 통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헷갈리지 않도록 여기에 시간을 PQR에서의 시간을 소문자로 쓰도록 할게요. 이제 그러면 저희가 Q에서 1.5초 전에 속도가 10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다시 말해서 A의 Q 빼기 1.5가 10이죠. 그리고 여기 1을 더했을 때 이게 몇이 되죠? 15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조합을 한다면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면 Q를 없앨 수가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서 Q를 없애볼게요. 밑에 식에서 위에 식을 빼면 A를 이렇게 놔두고 안에 있는 것만 서로 빠지죠? 1 더하기 1.5가 돼서 2.5. 얘는 얘 둘 뺐으니까 5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이 A는 2가 된다. 그리고 단위까지 쓰자면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 되겠죠? 단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다시 여기에 A 값을 넣어서 역산을 한다면 A가 2잖아요. 역산을 한다면 이게 몇이 돼야 되죠? 5가 돼야 돼요. 이게 7.5가 돼야 돼요. 그래서 Q는 6.5다. P는 여기서 3.5다. R은 Q에서 2초 뒤라는 사실을 아니까 뭐 8.5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방금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풀듯이 풀었던 문제를 약간 그냥 물리로서 이해를 해보자면 여기에서 10에서 15까지 속도가 5m/s 늘어나는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어요? 2.5초 흘렀죠. 그래서 2.5초 동안 5m가 변화를 했으니까 기울기가 2겠다. 이런 식으로 가속도를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방금 여기에서 이 두 개 식을 빼서 계산한 거랑 본질적으로 같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속도도 알았고 PQR에서 각각 시간도 알았고 그러면 여기에서 값이 7m/s였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Q에서는 13이었을 것이다. 13이랑 7 평균 내면 10이 되는 것도 확인이 되죠. 그리고 여기 R에서는 좀 글씨가 작은데 17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X의 값은 이거의 넓이가 될 테니까 7이랑 3.5 곱하고 2로 나누면 아마 나올 것 같죠. 딱 봐도 12가 아니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러면 이 문제를 풀기만 한다고 하면 기억이랑 니은이 아니라는 거를 벌써 확인을 한 상황이니까
디귿은 당연히 아니게 되겠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죠. 하지만 디귿의 값을 그래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100m에 도달하는 위치가 t라고 생각을 해봐요. 도달하는 값이 t를 저희가 시간으로 했으니까 t 말고 뭐 a라고 해볼게요. a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때의 속도는 2a가 되겠죠. 미안해요. a도 겹치네요. x라고 해볼게요. x라고 한다면 이때의 속도는 x도 겹치네. 라지 t라고 할게요. 2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아래의 넓이니까 100이 넓이니까 2개 곱한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t 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10초일 때 여기 도착선에 도달을 하겠다. 그러면 도달하는 순간의 속력은 2t니까 20m/s가 된다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상황을 약간 간략화된 그림으로 나타내고 여기에서 필요한 속도의 그래프나 아니면 뭐 상황에 따라서 위치의 그래프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위치나 속도 뭐 이런 그래프를 그려서 평균 변화율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로 생각을 하는 대신에 그래프에서의 기울기로 생각을 한다. 그래서 기울기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일단 하나를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처음 말씀드렸던 문제는 주어져 있는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렸고, 이번에는 문제를 풀 때 좌표 변환이라는 걸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를 예시를 들어가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근데 이거를 아마 물리원을 공부하셨으면 상대 속도라는 개념으로 좀 더 익숙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면 A라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2m/s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5m/s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A가 보기에는 자기 자신은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니까 A의 시점에서 써보자는 거예요. A의 시점에선 자기 자신은 멈춰 있고, 그리고 B라는 애가 오른쪽으로 3m/s로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이겠죠. 반면에 B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멈춰 있고 A라는 애가 왼쪽으로 3m/s. 여기에서는 부호를 따지기 위해서 -3이라고 쓸게요. 오른쪽을 플러스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거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자면 A와 B 이 둘에게 적용되는 물리법칙이 과연 다를까요? 물리법칙이라는 게 뭔지 아직 자세하게 설명을 하진 않았지만 뭔가 이 A와 B의 운동을 결정하는 그런 법칙들이 다르진 않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약간만 더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지금 이 상태를 기술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 거죠. 처음에 있는 거는 정지에 있는 사람이 보는 시각에서 기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A가 본 거고 3번째는 B가 본 거예요. 근데 이 3가지 상황에서 물리 법칙이라는 것이 동일하게 적용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대신에 이 상황을, 그러니까 문제가 주어졌다면 뭐 이런 상황으로 주어져 있겠죠? 이 상황을 이 상태로 바꿔서 문제를 풀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린다. 이런 개념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상대 속도를 따진다라는 것과 약간 다른 느낌이 나죠? 이거를 앞에 있는 문제로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아까 출발선이라는 점을 0이라고 잡고 도착선이라는 점을 100이라고 잡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하지 말고 출발선 대신 도착선을 0이라고 잡자. 출발선을 100이라고 잡자.
그 다음에 값이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뭐 그러면 그래프가 반대로 내려가는 그림이 되겠죠? 네, 반대로 내려가는, 0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되겠죠? 네. 그치만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도 풀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출발선을 0이라고 잡았을까요? 이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로 잡고 풀어도 사실 이 상황을 묘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 상황 대신에 이 상황에서 문제를 풀고, 이 두 번째 상황에서 문제를 풀고, 이걸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서, 왜냐면 값이 달라질 테니까요. 원래대로 되돌려서 문제를 푼다. 이런 방식을 한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적용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종의 좌표 변환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좌표를 변환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조심해야 될 거는 원래대로 되돌려야 된다. 그것만 조심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좌표 변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 때는,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해야 되는 점은, 이 좌표 변환이라는 걸 해서 문제를 풀 때, 힘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 또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끼리만 변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가속이 있으면 이 좌표 변환을 했을 때 식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가속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만 이런 변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이거는 나중에 발례를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왜 가속하는 상황에 대해서 비슷하게 적용을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풀어볼 문제는 이건데요. 이것도 아까랑 비슷하게 일단 문제를 읽어보고 상황을 좀 이해하기 편한 상태로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이거보다 이 문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를 보고 저 문제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이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좌표 변환을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문제인데요. A랑 B가 둘이 직선 경로를 따라서 운동을 하는데 하나는 가속 운동을 하고 하나는 등속 운동을 한다. 0초일 때 둘 다 10m고 B가 A보다 L만큼 앞서 있다. 그리고 6초 뒤에 기준선을 동시에 통과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B라는 애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상황을 B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겠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P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요. P 입장에서 자기는 계속 정지해 있죠? B가 보기에는. 근데 A가 오른쪽이 시간이라고 하고 이 위에 축이 위치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이게 위치. A가 마이너스 L이라는 위치. L만큼 뒤에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어떻게 왔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B는 지금 가속도라는 게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A의 이 가속도가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근데 이제 B가 보기에 A의 처음 속력은 0이 돼야 되겠죠? A의 속력을 그래프로 그려보자는 거예요. 처음에 0부터 4초까지는 가속도가 5로 5라는 기울기로 가속도가 있을 것이고 그럼 여기가 20일 것 같죠? 4부터 6까지는 마이너스 5로 그러면 이렇게 10까지 줄어드는 그림을 그릴 것 같다.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동안 A가 움직인 거리가 몇이죠? 이 아래의 넓이니까 계산을 하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이 사이 넓이니까 70이다. 그러니까 A는 B를 기준으로 70m만큼 움직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L이 70이다. 바로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는 이 좌표 변환을 했으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선 왜 그냥 풀었냐면 B가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해봐요. 이거를 되돌리면
B는 X만큼 움직이고 A는 70 더하기 X만큼 움직였다. 이런 결론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사실상 구해야 되는 건 이 L 값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B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A가 L만큼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았으니까 굳이 되돌리지 않고 답이 바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제가 여기에서 가속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좌표 변환을 했을 때 물리법칙이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힘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에만 가속하는 좌표로 변환을 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조금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 F는 ma라는 식이 있죠. 힘이랑 가속도가 비례를 한다. 힘이라는 게 가속도를 변화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작용하는 힘의 값 같은 게 달라질 수가 있어서 가속하는 상황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런 상황, 그러니까 문제를 쭉 읽어볼게요. 여기에서 힘이 작용한다 이런 얘기가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뭐 마찰과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이게 있고 뭔가 가속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힘이 작용한다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가 있긴 하겠지만 힘을 고려하라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느낌의 가속을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가속을 그러니까 좌표 변환을 사용을 한 거랑 좌표 변환을 사용하지 않은 게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식으로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상황을 간단하게만 그려보자면 A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있고 B가 여기에 있고 처음에는 A가 오른쪽으로 V0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근데 둘 다 왼쪽으로 같은 크기의 가속도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에는 이 상황을 완전히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보고 그리고 수식으로도 나타내 보는 만큼 그냥 좌표 변환을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일단 얘네 둘의 가속도를 A라는 값이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보기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다시 한번 바꿔서 그릴 거예요. B가 처음에 위치한 지점을 0이라고 잡을 거예요. B가. 그 다음에 둘이 오른쪽으로 A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고 A의 초기 속력을 마이너스 V0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오른쪽을 양수로 생각을 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식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얘기를 할 건데 B의 위치를 BT라고 A의 위치를 AT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미분했을 때 두 번 미분했을 때 A라는 값이 나와야 돼요. 두 번 미분했을 때 A라는 상수가 나와야 돼요. 그렇겠죠? 그리고 한 번 미분했을 땐 속도가 나와야 되는데 미분을 한 걸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초기 속도, 그러니까 0이라는 시간에서의 속도가 B는 정지해 있었지만 A는 처음 속도가 몇이었어요? 마이너스 V0였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미분해서 A가 나와야 된다는 거는 여기에서의 값이 두 번 미분한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여기에서의 값이 AT 모양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0에서의 값을 상수니까 더해준다면 BT는 그러니까 B의 속도는 AT다. A의 속도는 AT-V0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종의 적분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처음 위치가 여기에서 몇인지 모르니까 L이라고 해볼게요. A의 위치를. 처음 위치가 여기에선 0이니까 B의 위치는 단순히 2분의 1 AT 제곱이 될 것이다. 여기서 적분을 하고 적분 상수라고 할 수 있는 값을 처음 위치 B0을 넣는 거예요. 여기도 적분 상수라고 할 수 있는 값을 처음 속도 마이너스 V0를 넣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AT를 계산을 하면 2분의 1 AT 제곱 마이너스 V0T 더하기 L이다.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값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B가 정지해 있다고 B의 기준에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자는 거예요. 근데 B의 기준에서 문제를 풀려면 B가 보는 A의 위치 또는 B가 보는 조금 전에 썼던 A의 속도 그리고 B가 보는 A의 가속도 이런 애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이때 B가 정지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얘네들이 전부 다 0이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정지해 있으니까 속도도 0이고 가속도도 0이다. 얘를 뺐을 때 A에서 같이 빠지는 항들을 한번 살펴봐요. 정확히 가속도만 빠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가속도도 양쪽에 같은 가속도가 빠지는 걸로 계산을 해준다면 좌표 변환을 하는 것처럼 문제를 풀 수가 있겠다. 좌표 변환을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강조를 드리자면 좌표 변환을 해서 좀 더 쉬운 상황으로 문제를 풀고 원래대로 되돌려서 답을 낼 수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힘이라는 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가속하는 좌표로는 변환을 하지 않도록 하자. 왜냐하면 힘의 값이 바뀌거나 값을 헷갈려서 물론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건 아닌데 값을 헷갈려서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이라는 게 작용하는 상황에서는 등속 운동을 하는 상황에 한해서만 좌표 변환을 하고 이런 상황에 한해서는 힘이라는 게 없는 상황에 한해서는 가속 운동을 하더라도 좌표 변환을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자, 그러면 다시 B가 정지해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B가 보기에는. 그러면 둘의 가속도가 같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쓴 이 식들은 사실상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적은 것이지 문제를 풀 때마다 그런 적분을 해서 원래 식을 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가속도가 없다고 가정하면 A가 그냥 V0라는 속도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V0T가 L이 될 수밖에 없다. 기억이 맞다. 이거를 바로 확인이 가능한 거죠. 어렵지 않게.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문제들은 사실상 이걸 이용해서 풀기가 좀 어려워 보여요. 이거 하나는 저희가 방금 풀 수 있었지만. 자, 그러면 아까처럼 가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저희가 마이너스 V0라는 속도로 A가 있었고 가속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등가속 운동을 한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렇게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직선이 나오겠죠? 시간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직선이 나오겠죠? 그리고 방금 확인한 사실이 여기 문제에서 확인한 사실이 A와 B가 만나는 순간 B의 속력은 3V0다. 얘를 B라고 하고 처음에 멈춰 있었으니까요. B는. A는 처음에 마이너스 V0였으니까 얘는 A고 기울기가 같은 이유는 둘이 같은 가속도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뭐 둘이 같은 가속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지만 사실상 아마 문제에서 아래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게 의도를 한 것 같아요. 이것도 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만나는 순간 T에서 여기가 3V0다. 그러면 이 둘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둘의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여기 이 지점이 2V0다 이 사실까지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A가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이 언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 최고점에 도달한 순간이라는 거는 지금 저희가 이걸 반대로 보고 있으니까 이쪽이 높은 거예요. 이쪽이 높은 거예요. 이런 걸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왼쪽으로 갔다가 어딘가에서 속력이 반대로 바뀌어서 속도가 반대로 바뀌어서 오른쪽으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위치가 최고점이 되겠죠.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거는 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바뀌기 전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이 지점이 최고점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가 1대 2니까 이 길이가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은 꼴이잖아요. 1대 2다. 그래서 3분의 1 t에서 최고점이 된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둘 사이의 거리는 아까 얘기했던 B의 좌표에서 보자. 그러니까 B의 관점에서 보자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한다면 둘이 3분의 1 V0t만큼 가까워졌을 상황이다.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서 이만큼 가까워진 상황이니까 이게 전혀 아닌 3분의 2 V0t가 되겠죠. 둘 사이의 거리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억에 맞고 니은이 틀렸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만나는 순간 여기였죠. 좀 전에 얘기한 2V0가 돼야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했으니까 디귿도 틀렸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기본적으로 물체의 운동이 뭐 속도나 가속도 이런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운동 상태를 보고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다면 이제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물리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물체가 왜 운동을 하는가, 운동의 원인이나 뭐 운동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더 직접적으로 살펴보자는 거죠. 이걸 위해서 저희는 일단 운동량이라는 개념과 힘 그리고 에너지라는 거를 도입을 해볼 거예요. 자, 운동량이라는 거는 일단 물체가 얼마나 운동을 하고 있느냐를 나타내주는 값이에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이 운동량이라는 거는 일단 저희가 앞으로 P라고 쓸 건데 고전역학에서는 그러니까 뉴턴 역학 또는 저희가 물리원에서 배우는 역학에서는 이거를 질량 곱하기 속도로 정의를 해요. 물론 이 값이 나중에 가면 현대물리 파트 같은 거에 가면 운동량이 이거 말고 좀 다른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 값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값으로 운동량이라는 걸 정의를 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우리가 물리원 역학에서 문제를 푸는 그 결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힘이라는 거는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저 앞에서 힘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어떤 무언가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말로 언급을 했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하냐면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또는 저희가 변화량을 어떻게 쓰죠? 운동량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의 정의는 F는 ma라는 식이 더 유명하긴 하지만 사실은 운동량을 미분을 한 것이다. 시간에 대해서.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 질량이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가 않잖아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질량이 상수라면 F는 ma라는 식이 성립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가속도였으니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것 또는 기억하기 쉽게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바로 힘이라고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이 사실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있는데 힘이 일정한 크기의 힘이 주어져 있다면 여기에 일정한 크기의 힘이 꾸준히 주어진다면 일정한 크기의 힘을 1초 동안 줬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힘이라는 거는 뉴턴이라는 단위를 써요. 힘은. 뉴턴이 F는 ma라는 식을 만들었으니까 거기에서 따왔다고 보면 될 텐데 자, 근데 이 단위라는 거는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 킬로그램, 미터, 초 이런 단위들을 기본 단위계라고 해서 그 단위들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 뉴턴이 다른 단위로도 사실 변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이 식을 보자면 왼쪽은 뉴턴인데 오른쪽은 질량의 단위 뭐죠? 킬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미터 퍼 세컨드 제곱 이런 모양을 띠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단위를 그냥 기본 단위계를 쓰겠지만 다음 영상에서 이 단위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1뉴턴의 힘은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었던 거는 1kg 그리고 1m per 세컨드 제곱 이 곱과 사실상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1뉴턴이라는 단위는. 아니면 여기에서도 운동량에는 보통 단위를 따로 주지는 않거든요. 근데 1kg 그리고 1m per 세컨드라는 크기의 운동량이 주어져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름이 따로 없어요. 붙어있는. 그런 운동량이 주어져 있다면 그만큼을 1초 동안 변화시킬 수 있는 양을 1뉴턴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1뉴턴의 힘을 1초 동안 준다면 이거는 1kg의 물체가 1m per 세컨드의 속도만큼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도 문제를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위에서 얘기를 했던 힘이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운동량을 미분한 값으로 정의가 된다. 이 식을 힘의 값이 일정한 상황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식 하나가 운동량의 변화량과 힘이 일정한 경우에 힘을 어느 시간 동안 줬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해서 1뉴턴의 일정한 힘을 1초 동안 꾸준히 가하다가 손을 뗐다.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값을 물리원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충격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충격량이 운동량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다시 말한다면 운동량이라는 값 자체는 힘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일정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얘네들이 서로 여기 안에서 부딪히고 막 튕겨 다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서로 힘을 가하는 거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부딪힌다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
여기에서 둘이 이렇게 부딪힌다면 A랑 B라고 해볼게요. A는 B에게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고 B는 A에게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에서 얘네 이 두 값은 정확히 동일하게 돼요, 항상. 이거를 뉴턴의 법칙이다 그렇게 해서 뉴턴의 운동 법칙 중에 세 번째인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A가 B한테 주는 힘의 크기랑 B가 A한테 주는 힘의 크기가 같고 정확히 반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운동량을 둘 다 변화시키긴 하겠지만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값을 계산해 보면 크기는 정확히 동일하고 방향은 무조건 반대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물체들이 어떻게 부딪히고 서로 뭘 하던 간에 외부에서 이 물체들 외부에서 주는 힘이 아예 없다면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은 절대 변하지 않겠다.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운동량의 합은 전혀 변하지가 않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 자체를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다. 또는 충격량이라는 거를 준다면 그걸로 운동량을 바뀌게 만들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개별적으로 외우기도 하는데 사실상 본질은 하나라는 거죠. 힘이라는 거의 정의 자체가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운동 상태 또는 운동 상태나 운동량이라는 거를 변화시키는 것을 힘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힘의 정의에서부터 사실상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인 거죠. 아무튼 지금 그러면 저희가 기본적인 운동량이 무엇이냐 충격량이라는 걸 대체 무엇을 충격량이라고 부르냐 이런 얘기를 해봤으니까 관련된 문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이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이 상황을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고 싶으니까 저희는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A가 5cm/s로 운동을 하고 B가 정지해 있었다. 근데 여기에서 A가 그러면 가다가 B랑 한번 부딪히겠죠? 여기에서. 그러다가 부딪히고 나면 B의 속도가 더 빨라졌다면 오른쪽으로 가서 A랑 한번 더 부딪히고 그리고 나서 뭔가 다시 반대 방향으로 부딪히고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모양대로 A가 정지해 있다고 쳐봐요. A가. 그러면 B라는 애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다가 반복을 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아요. 물론 이 상황에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왜냐면 A의 속도가 일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 상황을 아까 그림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기에서는 이 변환이라는 게 모든 물체들의 속도에서 마이너스 2m/s를 한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돌아갈 땐 플러스 2m/s를 한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A가 정지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처음에 충돌하기 전까지만 정지해 있었지 그 뒤로는 뒤로 움직이는 모양이 그려져야 될 테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냥 A의 입장에서 문제를 본다면 B가 양쪽으로 튕기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것 같다. 물론 문제를 그렇게 풀진 않겠지만.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다시 문제를 이어서 보자면 A가 여기에서 한번 충돌을 하고 그게 이 오른쪽에 이게 A의 속도라고 하죠. 이 상황일 거예요. 1초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한 번 더 충돌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제의 상황은. 자, 그러면 충돌이 2번 일어났고 A와 B에 마찰이 없다고 하니까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은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운동량의 합이 일정할 것 같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 전 0에서 1초 사이에서는 A가 5cm/s였고 B는 0이었어요. 그리고 충돌이 한 번 일어나고 나선 얘가 3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속도가 생겼겠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5초 이후에는 이렇게 돌아와요. 자, 그러면 저희가 운동량의 합이 일정할 것 같다고 했으니까 이게 운동량의 합이죠. 총 운동량. 그래서 이거는 이거랑 같고 얘랑도 같을 거니까 5초 이후에는 B의 속력은 0이 되겠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A가 그대로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식을 풀어서 쓰면 사실상 이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A가 2가 줄었고 여기는 4가 곱해져 있는데 여긴 4가 안 곱해져 있죠. 그러니까 4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는 8만큼 변해야 되겠다. 그래서 V는 8cm/s가 되겠다. 이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기억은 맞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L이 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고 디귿. B랑 A의 충격량의 크기 뭐라고 했어요?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양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0에서 계산을 해보자면 8m일 거예요. 8cm 곱하기 m. 여기에서 이만큼 늘어났다가 같은 양이 줄어들었으니까 다시 0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디귿.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양이고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으니까 디귿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억 디귿이 맞다는 걸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니은은 저희가 아까 봤었던 상황처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1초에서 5초 사이에서 A가 이렇게 있다면 B가 여기에서부터 반대쪽 끝까지 움직인 거죠. B가. 근데 A의 속도는 3cm/s고 B의 속도는 8cm/s예요. 그러면 A가 정지해 있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변환처럼 생각을 하자면 3을 뺀다면 B는 정지해 있는 A 기준으로 봤을 때는 5cm/s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4초 동안은 20cm만큼 이동을 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여기에 4를 각각 곱해서 A가 10이 움직이는 동안 B가 32만큼 움직이니까 뭐 20cm 차이가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것처럼 1초에서 5초 사이에서는 A의 속도가 일정하니까 A가 정지해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한다면 훨씬 구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셋 다 맞다. 이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에 한 문제를 더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일단 문제를 읽어보고 좀 간단한 형태로 나타내 보려고 해볼 거예요. A랑 B랑 C라는 3개의 물체가 있고 3개의 동전이 있고 일직선상에서 움직인다고 가정을 한 상황이에요. 여기에서 A를 튕겨서 그러니까 A를 일단 움직이게 만들어서 A가 가다가 B에 한번 충돌을 하겠죠. 그럼 이제 B가 움직이다가 C랑 한 번 더 충돌을 하는 여기에서 A와 B가 충돌을 하고 여기 오른쪽에서 B와 C가 충돌을 하는 상황을 그려놓은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아까 앞에서 본 다른 문제들 상황과 다르게
운동량이 그래프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운동량이 변화한 시간이 주어져 있는 걸로 봐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던 힘이 얼마나 주어졌느냐 이런 것도 아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죠? 일단 첫 번째 충돌이 일어난 상황을 볼 거예요. 이게 그래프가 좀 보기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첫 번째 충돌에서 A는 2P0가 마이너스 P0로 바뀌어요. 그리고 B는 총 운동량은 아마 일정해야 될 것 같으니까 마찰이 없다고 되어 있죠? 그 말이 없긴 한데 총 운동량이 일정하게 3P0로 바뀐 상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충돌이고 여기에서 걸린 시간은 2T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충돌에선 B가 3P0에서 A는 관련이 없어요. A는 지금 운동량이 마이너스인 걸 보니까 뒤로 이동을 하고 있었을 거고 3P0에서 2P0로 바뀌고 C가 0에서 3P0에서 P0로 바뀌고 C가 0에서 2P0로 바뀌었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이에 걸린 시간은 T이고. 자, 일단 기억. A의 운동량이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A의 속도도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뀌었다.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 이거를 기억엔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서 제가 옆에 써놓은 거에서도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B와 C가 충돌한 후에 C의 속력은 B의 속력의 2배이다. 운동량이 2배죠. 운동량이 2배인데 B의 질량이 C의 2배라고 했으니까 C의 속도는 4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평균 힘의 크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여기에서 평균 힘을 F1이라고 하고 여기에 평균 힘을 F2라고 해볼게요. 평균 힘이라고 했으니까 힘의 크기가 일정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하면 평균 힘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변화한 운동량은 2P0예요. 여기에서 변화한 운동량은 양쪽으로 같은 힘이 주어졌을 테니까 둘 중 하나만 보면 돼요. 3P0예요. 대충 보자면 F1은 2분의 3, F2는 2가 곱해져 있는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T분의 P0에 곱해져 있는 값이 F2가 더 큽니다. 그래서 그러면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 B는 양쪽에서 충돌에 다 관여를 했으니까 두 번째 충돌에서 더 큰 힘을 받았다. 그러니까 C와 충돌할 때 더 큰 힘을 받았으니까 디귿도 틀렸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서 여기에서 답을 따져보자면 니은과 디귿이 틀렸고 기억만 맞았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게 힘이 운동량을 변화시키는 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을 여기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처럼 이렇게 썼었어요. 그러니까 걸린 시간, 힘을 일정 시간 동안 준다면 그건 운동량을 변화시킨 값이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 비슷하게 힘을 일정 거리 동안 주게 된다면 그러니까 일정한 힘을 가하면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움직인다면 그때 주어지는 값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주어지는 값 아니면 그때 뭔가 변하는 값.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된 게 일이나 에너지라는 개념이에요. 사실상 같은 거예요. 일을 했다, 이게 에너지를 주었다. 그러니까 같은 개념인데 뭐 다른 이름이 붙어 있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일정한 크기의 힘을 일정 거리만큼 움직이면서 준다면 그때 생겨나는 거를 바로 에너지
또는 일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의가 된 게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만 얘기를 하자면 너무 또 추상적이니까 저희가 일정한 크기의 힘을 정지해 있는 물체에 오른쪽으로 한 방향으로 주고 있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저희는 지금 F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아니까 뭐 F는 ma라는 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질량을 m이라고 준다면, 질량이 일정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자, 그러면 얘가 t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 위치는 아까 얘기했던 식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처음에 정지에 있었고 0에 있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의 위치는 2분의 1 at 제곱이 될 것이고, 속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at의 속도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올 때 일을 얼마나 했느냐? 근데 이 일을 어디에 했겠어요? 이 물체에 일을 해줬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물체의 에너지라는, 저희가 아직 뭔지 모르지만, 잘 모르지만 이 에너지라는 게 어떻게 변화를 했느냐? 물체에 준 에너지가 얼마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하게 이동 거리에다가 이게 변위가 아니라 이동 거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동 거리에다가 힘을 곱한 거라고 생각을 하자면 이동 거리가 사실상 이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 뭔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해볼 거예요. 라는 거는 힘, ma라고 쓸 수 있겠죠? 곱하기 2분의 1 at 제곱이 되겠다. 거리니까. 근데 이걸 식을 약간만 변형을 해보자면 2분의 1 m의 at의 제곱. 다시 말해서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에너지라는 개념을 교과서 같은 데에서 처음 가르칠 때 갑자기 운동 에너지를 2분의 1 mv 제곱이라고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죠. 대부분에서. 근데 저희가 이 뉴턴 역학에서 상당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운동량이랑 힘의 관계에서 힘에서부터 운동량의 변화량을 얻어낼 수가 있고, 반대로 운동량이 어떻게 변화했느냐를 가지고 힘을 얻어낼 수가 있듯이 사실상 에너지랑 힘 사이에도 비슷하게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얻어낼 수 있는 조건이 있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에너지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고, 이렇게 돼요. 하지만 이거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할 수가 없고 좀 조건이 좋게 주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는데, 물리 1에서 다루는 경우에는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계산할 수 있는 거는 중력이랑 탄성력, 얘네밖에 없다고. 사실 전자기력도 있는데 전자기력은 역학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둘만 있다고 생각을 해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위치 에너지라는 걸 따로 정의를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위치 에너지는 그러니까 중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거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해볼 거예요. 그리고 이 에너지라는 값의 총합은 저희가 물리에서 항상 일정하다. 에너지의 총합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거는 그냥 그런 법칙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앞에서 제가 운동량에 대해서는 왜 운동량이 일정하게 되는가를 뭐 힘의 정의에서부터 간단하게나마 설명을 드렸지만, 이 에너지라는 게 총합이 일정하다라는 사실은 그냥 일종의
법칙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리에서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에너지 총합이 보존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그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예시를 들어보자면 저희가 바닥에서 물체를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면, 민다면 이게 가다가 중간에 멈춰버리겠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도 있냐면 뒤로 작용하는 마찰력이라는 게 물체 운동과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서 운동 에너지를 뺏어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운동 에너지라는 에너지는 어디로 갔느냐? 마찰력이라는 게 일을 해서 생겼을 거 아니에요?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는 마찰을 통해서 뭔가 열이나 그런 다른 아니면 마찰을 하면서 나는 소리나 이런 다른 형태의 에너지들로 변환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한 계산은 전혀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는 일종의 법칙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이 문제까지 한번 보고 얘기를 마무리를 해보려고 해요. 여기에는 그리고 따로 설명은 없고 제가 아직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중력이라는 힘은 질량이 m인 물체에 대해서 항상 아래 방향으로, 그러니까 지구 중심 방향으로 mg라는 크기를 가지는 힘이다. 그러니까 일정한 배율이 곱해지는 힘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도 그 사실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아직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제가 설명해 드린 것들만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물체가 여기를 따라 움직이면서 여기에서 멈췄다. A와 B에서 같은 크기의 일정한 힘이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라고 써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P에서 A 구간까지 가는 도중에 이 물체가 받은 1 또는 변한 운동 에너지의 양, 1을 받으면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죠. 그거를 이 계산을 통해서 확인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힘의 크기가 지금 mg만큼 주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거리를 곱한 mgh1이라는 운동 에너지가 A 구간에서 생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정한 크기의 F를 반대 방향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mgh1 빼기 FL, F는 지금 제가 값을 쓴 거예요. FL이 A 구간을 끝날 때의 운동 에너지가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B 구간을 시작할 때는 mg h1 빼기 FL에다가 다시 mgh2만큼 추가로 중력이 일을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바뀌었겠죠? 그리고 이게 끝에서는 빼기 여기에서 다시 EFL을 추가로 뺐을 거예요. 그게 0이 돼야 돼요. 왜냐? 정지를 했으니까 운동 에너지는 0이 될 테니까요. 일단 주어져 있는 상황이 이건데 여기에서 운동 에너지의 정의다 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상당히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마지막으로 주어져 있는 다른 한 조건을 한번 볼 거예요. B 구간을 지나는데 걸린 시간은 A를 지나는데 걸린 시간의 2배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일정한 크기의 힘이 주어져 있다고 하니까 등속 운동을 했을 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0, 그 시간이 중간이었을 때 V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2V가 됐겠죠. 중점이 아니라 시간이 중간이었을 때를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같은 시간만큼 2배만큼 걸렸다고 하고 길이가 2배니까 여기에도 중점에서의 속도 또는 그래프로 그려보자면 B에서는 이런 모양, A에서는 뭐 이런 모양일 텐데 여기에서 중점에서의 속도 또는 이 평균 속도라는 게 같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거리가 2배고 여기가 t라고 하면 여긴 2t고 넓이도 2배니까 여기의 넓이는 L일 때 여기의 넓이가 2L이니까 여기 중점에서의 이때의 속도가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B에서 이거를 V라고 줬다면 A에서도 V가 되겠죠. 가속도 또는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같고 시간이 절반이었으니까 여기는 2분의 1 V가 될 것이고 여기는 2분의 3 V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시를 하자면 2분의 1 V가 되고 여긴 2분의 3 V가 되겠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문제를 풀기가 상당히 쉬워지는데 그럼 저희가 이제 운동에너지의 값이라는 거를 좀 구체적으로 아는 상황인 거잖아요. 왜냐? 이 식들을 이제 정리를 해볼 거예요. 여기에서 방금 확인했던 게 mg h1 더하기 mg h2가 3fl이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죠. 여기에서요. 그리고 mg h1이 이 속도를 가질 때의 운동에너지예요. 근데 여기서 fl을 빼면 이 속도를 가질 때의 운동에너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몇 배죠? 3배예요. 운동에너지는 아까 속도 제곱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거를 2라고 둔다면 편의상 2라고 둔다면 이거는 9,2가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FL은 8,2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3FL은 24,2가 되고 얘는 15,2가 된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얘네 둘의 비율을 저희가 계산해야 되니까 15분의 9 또는 5분의 3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mgh라는 거를 뭐 위치에너지다 이런 이름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헷갈리게 생각을 하지 말고 중력이 한 일이 얼마냐, 중력이 일을 한 만큼 일을 했다는 게 중력이 준 에너지가 얼마냐, 중력이 준 에너지만큼 물체의 에너지가 바뀌니까 물체의 에너지라는 건 곧 운동에너지잖아요. 운동에너지가 바뀌니까 그걸 바탕으로 이때 A 구간 시작 이자 지점에서의 운동에너지, A 구간 끝에서의 운동에너지, B 구간 시작, B 구간 끝에서의 운동에너지를 써놓고 다른 조건을 적용을 해서 비율을 따져가면서 계산을 했다. 왜냐? 비율만을 구하면 되는 문제였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너지라는 개념까지 활용하는 문제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혹시 보시고 질문이나 아니면 뭐 추가적인 요청 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메시지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